전당대 오늘 좀 전당대회에 대한 얘기가 많을 수밖에 네, 없어요. 이슈 알겠습니다.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경원 이제 의원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 네, 23일 날 같이 이제 하죠. 그러니까 원희룡과 나경원, 그다음에 한동훈, 그다음에 윤상현까지 네. 이렇게 이제 4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또 친분이 또 있고 누가? 제가 진짜? 나경원도 네, 친분이 좀 있고 한데 그런 맥락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잘못됐었다라는 말씀을 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전당대회 때 말하는 이번에도 거예요?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상징성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음 좀 사진 띄워 주시면은 많은 이제 언론들은 나경원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봤죠. 1년 전에는 나경원이 어떻게 보면 친윤에 의해 가지고 정리가 됐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친윤에 의해 가지고 한동훈 대항마로 키운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대항마로 나경원 의원이 친윤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게 원래 지금까지 인식이었고 지난주도 아니죠. 요번 주 이제 그 20일 전 19일까지만 해도 나경원 의원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그렇게 규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모 의원이 뭐 주도해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뭐 식사됐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뭐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두 번이나 지금 뒤통수를 맞았고 오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그 워딩까지도 썼어요. 제2의 연판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오늘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뒤통수를 맞았다. 친윤에 의해 가지고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데 아쉽게도 좀 늦었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네. 이번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나경. 네네. 네, 나온다는 거고. 음. 네. 아니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한번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렇죠. 또 맞았죠. 이번에 맞은 거야? 왜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친윤이 자기를 민다라고 했다가 원희룡을 밀었으니까 지금 이제 또 아, 뒤통수를 맞았죠. 그렇구나. 네. 원희룡. 예, 예. 제가 이 맥락을 좀 이해. 아니 저는 네네네.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 나경원, 원희룡이 3파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맞지 않았나 싶은데 이 맞은 건가요? 예. 제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친윤에서 원래 나경원을 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친윤이 나경원을 버리고 원희룡을 갈아탔죠.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이제 19일 날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또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당정 일치를 이뤄내겠다. 사실상 당 대표 예. 나가겠다는 의사를 이제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라라고 입장을 냈고 그 다음 날 20일 아침에 이제 속보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경원 의원의 반응도 나왔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나경원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원희룡 장관이 출마하는 걸 알고 있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했고 저게 실제로 맞거든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원래 그래서 20일 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라고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취소했죠. 사실상 취소가 난 다음에 하루 늦춰가지고 오늘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날 원희룡 장관을 만났다고 해요. 14일 날 이제 원 전 장관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대화 내용까지도 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윤상현 측에서 그 내용이 나왔던 거는 윤상현이 당 대표를 나갈 테니 원희룡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원 전 장관이 내가 열심히 돕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전당대회 나간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출마 선언하고 난 뒤에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안하게 됐다라고도 얘기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나경원 의원이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당 대표가 되는 그런 게 시대 정신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당 대표도 뭐 하셨지 않나 원내 대표 같은 거 네. 하셨지 않나. 근데 그때하고 지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나 의원이 거기에 맞는 사람인가 저는 회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당 대표 출마해도 뭐 정말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그런 비전 같은 거를 나경원 의원한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글쎄 이번에 왜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예. 사실상 원래 친윤계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밀고 있었죠. 나경원 의원을 밀고 있었다가 나경원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친윤 쪽의 입장을 보이지 않아서
좀 불신의 씨앗이 커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끝에 가가지고 이제 19일 정도 됐었을 때 친윤 쪽에서 나경원이 아니라 원희룡을 선택하게 돼서 나경원은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 맥락인데요. 19일 날 이제 나경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좀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껏 걸어온 정치에는 친도 반도 없었다. 저는 오직 친국민, 친대한민국일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19일 날 했습니다. 근데 19일 날 요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친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규정하는 것처럼 들리죠. 친도 반도 아니라고 하고 친국민이라는 얘기는 뭐 하나만 하는 좀 정치적인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일 날 요 발언이 나오고 그날 바로 원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담이 있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긴급 또 속보로 원 전 장관이 출마한다라까지 나와서 아까 전에 나경원의 반응도 제가 좀 근데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저 말 때문에 친윤이 내쳤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저 말 자체가 뭐 이렇게 나쁜 말입니까? 뭐 그냥 친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좀 너무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고 말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좀 이쑤시개가 된 거죠. 그걸 이쑤시개 불쏘시개 아, 이쑤시개. 예, 네, 한번 쓰고 버려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선 끝나고 난 뒤에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친윤 쪽이랑 굉장히 좀 교감이 있었고 이철규랑 뭐 나경원이랑 뭐 연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만 옹호를 안 했었거든요. 네.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애둘러 가지고 사실상 간접적으로 동의를 했지. 그리고 또 이철규 연대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19일 같은 경우도 저 때도 나는 친도 반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친윤계가 느꼈을 때는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나경원을 끄집어 내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끄집어 내리게 되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제2의 연판장이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그 김기현한테 네. 친윤이 배신당한 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이 생각도 좀 드네요. 김기현과 친윤한테 나경원이 배신당했었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네. 김기현을 갖다 이제 친윤 뭐 윤심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내세웠는데 네. 실제로 이제 김기현이 사실 막판에 배신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좀 이렇게 이렇게 나경원을 내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기현이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을 배신했다는 아니 그런 건 말씀이시죠? 아니고요. 네. 그냥 그때 이제 김기현을 막 밀었는데 김기현이 실제 당 대표 되고 나서 뭐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윤석열도 배신하지 않았나? 당대표 기간 동안에 당 대표 저기 이준석 만나서 사퇴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마지막 거예요? 모습 마지막 모습 보고 그거 보고 저는 그냥 피가 끓었고 막 네. 막 욕했었는데 근데 아니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친윤을 맹세한 뭐 그런 사람을 뽑고 싶은 그렇죠. 거죠. 친윤에 뭐 조금 더 그런 점에서 충실할 수 있는 사람 나경원 뽑고 싶은 거죠. 의원이 마땅치 않았나 보죠. 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친윤들이 보기에 아직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식 표현을 하면 사상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친윤이라고 판단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나경원 의원이 이런 식으로 뭔가 친국민 뭐 자기가 친도 반도 아니고 친윤도 뭐 반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 편에 서 있고 대한민국 편이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런 예측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일단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가지고 단일화라고 하는 또 변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또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또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지켜보십시오.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제가 또 되고 있으니까 나경원 의원이 한 번은 속지 두 번은 속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가가지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지금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멘트를 좀 잘 기억해 보시면은 힌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나경원 의원이 홍준표를 만났는데 홍준표가 바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요 글 같은 경우도 또 한동훈 저격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막판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문재인 사냥개 노릇하던 얼치기 검사 출신이 더 이상 우리 당을 농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하면서 지명직은 어쩔 수 없었지만 선출직은 불가합니다라고. 근데 홍준표 얘기 같은 경우는 요즘은 기사화도 잘 안 돼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찾아야지 좀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홍준표 같은 경우는 정치 구단은커녕 마이너스 구단을 이번에 좀 입증한 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 미성숙을 이제 지칭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준석에게는 자기는 그런 표현 미성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읽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저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금 이렇게 설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고생했습니까? 근데 그런 이준석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고 한동훈 위원장한테만 미성숙이라고 한다는 건 뭐. 음. 홍준표는 이 사람은 뭘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이철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친윤의 적자가 돼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음. 홍준표도 이제 70 다 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욕심 부릴 건가 모르겠어요, 참.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뭐 지금 영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중진 의원들이 다 비슷비슷한 연배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홍준표가 쓴 말 중에서 제일 저는 어이없는 말이 문재인 사냥개라는 말입니다. 사냥개는 시키는 건 일만 하는 존재인데 그 참 아니 근데 문재인 사냥개 노릇하던 얼치기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왜 한동훈을 지칭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한동훈이 무슨 문재인 사냥개 원래 이제 노릇했다는 문재인 사냥개는 네. 이성윤이나 박은정 같은 애들이 추미애 박범계 이런 애들이죠. 뭐 그렇죠. 네. 예. 이게 좌파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쪽 당에 계시는 분들은 또 거꾸로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갑작스럽게 원희룡 전 장관이 아니, 출마를 한다. 아니 이것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권 때 그래도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 1, 2등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죠. 갖다 문재인 사냥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면 홍준표 이분은 대체 그 문재인 정권 때 뭘 얼마나 했는지 저는 진짜 지방선거 때 막 막말하다가 나중에 지방선거 폭망했죠. 참패하고 그냥 뭐 사퇴하고 찌그러져 있던 기억밖에 없고요. 갑자기 이제 상황 좋아지니까 대선 출마한다고 했던 사람이 홍준표라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과거를 다 잊은 건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잊어야지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뭐 네. 지명직은 어쩔 수 없지만 선출직은 불가하다는 말을 자기가 뭔데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당 대표는 뭐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그렇죠. 뭐 지가 뭐 나서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지난번에 조정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대안은 무슨 뭐 해당행위라고? 그렇죠. 지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 아니 당원들이 한동훈을 뽑겠다 해가지고 당원들이 한동훈을 뽑으면 그게 당심인 것이지 그게 왜 해당행위입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당에서 지지율 1위가 뭐 한동훈 위원장인데 뭐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제 나왔던 얘기가 한 전 위원장이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네네. 20일 날 공개가 됐었는데 19일 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원희룡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도 그때는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아예 면담이 있었고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통화를 했다라는 것인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좀 묘합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문의를 했거든요. 통화 사실이 정말로 맞냐? 왜냐하면 한동훈 측에서만 밝혔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동훈 측이 통화 사실 공지한 것과 관련해 문의해 온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도 얘기하지 않고 통화 사실 자체는 부인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해서 통화를 했다라고도 또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실과 한동훈의 어떤 그 긴장 관계라고 할까 그거는 좀 여전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만 해도 이 뉴스 이제 잠깐 단편적으로 듣고 네. 이제 드디어 뭐 해빙이 시작되나 그러니까 뭐 해빙 완전히 뭐 화해하는 것까지 이제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같이 뭐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뭐 힘을 합치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잠깐 생각했는데 대통령실의 마음은 아직 닫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날 한동훈에 대해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직접 면담을 통해 가지고 잘 해봐라라는 식으로 열심히 해봐라라고 얘기가 또 있었으니까 사실상 뭐 한동훈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할까요? 견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근데 이런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 야당에서 지금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동훈은 안 된다. 왜? 윤석열 아바타니까 이런 말하고 정신병자예요. 예, 그러니까 좀 상황을 보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두 번째 주제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